오늘 8월 14일입니다. 방송이 언제 업로드될지 모르겠지만 내일 광복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잠시 공개 몇 시간? 아무튼 왜 광복절 얘기를 했냐면 광고 얘기할 겁니다. 네? 광고 얘기할 거잖아. 저는 지금 앞광고 중입니다. 자, 대유튜브 시대 유튜브 뒷광고 논란 간단하게 살펴보고 유튜브들이 엄청 수익을 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하면서 전업 유튜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죠. 전유성이네요. 그러면은 왜 유튜브가 핫한가? 유튜브 한번 대박 나면은 돈 엄청 많이 번다. 우리도 많이 벌어요. 우리 한 연 2천 정도 벌거든. 사람들이 유튜브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됐어요. 유튜브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도 모르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알아봤죠.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유튜버들이 이제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크게 광고, 협찬, 슈퍼챗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해 주자면은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파트너가 되면은 동영상 하단에 배너 광고가 뜨거나 아니면은 건너뛰기가 불가능한 범퍼 애드 5초 후에 건너뛰기를 할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 인스트림 광고의 특징은 이제 5초 이상 볼 때만 과금이 된다. 그러니까 수익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간단한 세 가지 정도의 광고들이 있고 광고 수익을 얻으면은 구글과 유튜버가 나눠서 그 광고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게 일정하지가 않대요. 근데 이제 구글이 공개하지 않아서 확실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대충 이제 유튜버가 55%, 구글이 45%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협찬이라고 하면 PPL을 말할 수 있는데요. PPL이 뭐예요, 약자예요? 프로덕트 리플레이스먼트. 플레이스먼트 아닙니까? 플레이스먼트요. 그래? 그래서 이제 이런 협찬들을 다양하게 봤는데 그 유튜버들이 협찬 수익은 100% 유튜버의 몫이에요. 유튜버들이 광고 수익보다 협찬 수익이 더 많기 때문에 협찬을 통해서 이제 수천만 원의 수익을 얻기도 하고 많은 계약을 하면 할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이런 협찬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슈퍼챗. 슈퍼챗의 수익 구조는 구글과 유튜버가 30%에서 70%. 뭔 소리야? 유튜브 채널 중 슈퍼챗 1위가 가세현이래. 거기 가세요? 슈퍼챗 엄청 가세요. 많잖아. 가세요. 가세요. 까르세로 연구소. 뭘 연구하는 거야 도대체? 가로세로. 강남점이야, 강남점. 우리도 라이브 해가지고 돈을 좀 받자. 방금 좀 재밌다. 주목해야 할 점이 나머지 수익 구조는 구글과 유튜버들이 나눠 가지는 방식이죠. 근데 하지만 협찬은 아까도 말했듯이 유튜버가 100%로 가져간다. 그래서 유튜브 뒷광고 논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유튜브 이전에도 이제 블로그 시절에 한창 이제 직접 가서 자기가 돈 주고 사 먹은 척 하면서 이제 돈 받고 쓴 글들이 되게 많았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공정위에서 니네 이제 돈 받았으면 돈 받았다고 명시해라.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는 그게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었어요. 법이 근데 생기지 않았나? 2018년도쯤인가? 19년도쯤인가 그때 유튜브에서 협찬 받으면 명시해야 된다고 했대. 근데 그 전까지는 안 해도 됐었는데. 유료 광고 포함 이거 어. 딱지가 있거든요. 우리도 업로드 할 때 이렇게 써 있어. 응. 유료 광고가 포함됐습니까? 아, 없습니다. 유튜브 그래서 뒷광고 논란이 핫한 키워드로 떠올랐는데 이 뒷광고가 뭐냐고 하면은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협찬을 받고서도 이거를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은 채 상품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해서 이제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던 것인 것처럼 광고하는 거죠. 유튜브에서 이제 최근에 뭐 내돈내산 하면서 내가 돈 주고 내가 산 물건들을 직접 리뷰해보겠다 막 이런 영상들이 되게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것들이 다 신뢰에 기반한 컨텐츠들이잖아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의 컨텐츠들 중에 이제 뒷광고 컨텐츠들이 끼어 있었던 거죠. 처음 논란이 됐던 건 강민경과 한혜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번 더 터진 게 한 유튜버의 폭로, 그 샌드박스 네트워크 소속 유튜버들을 저격했고 그 외에 뭐 다양한 유튜버들이 뒷광고를 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폭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 알게 됐죠.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이제 좀 사실이 아닌 부분도 되게 많이 있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유튜버들이 뒷광고를 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았고 이제 그게 그 뒤에 MCN 샌드박스 네트워크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네티즌들이 뒷광고를 했던 유튜버들 귀신같이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버에 죄송합니다 치면은 죄송합니다 챌린지가 나와요. 유튜버 70명이 넘게 되게 지금 사과를 하고 있대요. 엄청 큰 유튜버들부터 그러니까 작은 유튜버들까지 뭐 사소한 거라도 이제 조금 잘못이 좀 생길 것 같으면은 뭐 자기들이 뒷광고를 했든 안 했든 사과를 하고 있어요. 이 뒷광고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짚고 가야 될 게 아까 말했던 샌드박스 네트워크와 같은 MCN이죠. MCN이 뭐냐? 이제 멀티채널 네트워크.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크리에이터들의 소속사다. 근데 MCN의 수익 구조가 되게 좋지 않아요. 자신들의 수익 구조가 있는 게 아니라 크리에이터들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자신들이 가져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샌드박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9년 매출 608억인데 적자가 78억이에요. 마이너스.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트레저 헌터도 그 큰 회사인데 여기도 이제 매출은 145억 원이지만 적자가 27억 원이에요. MCN 수익 구조가 되게 불안하다는 증거죠. 하여튼 이 MCN의 주요 수익 구조가 광고 유치비,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들에게 협찬이 들어오는 광고들을 이제 자기들이 조금씩 계약금을 떼오면서 그걸로 돈을 버는 구조인데 이제 뒷광고 논란의 중심이 된 거죠. 이걸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광고는 맨날 광고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뒷광고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광고 아닌 척하면서 광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샌드박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말년 유튜버 아시죠? 침착맨? 침착맨이 되게 이제 자기 채널을 운영하고 자기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되게 화가 나서 이제 자기 샌드박스 네트워크 탈퇴하겠다. 운영을 이렇게 하면 회사 더 이상 운영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회사 내부 안에서 조금 운영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까지 좀 볼 수 있었어요. 말년이 형이 했던 말이 그거였어. 그러니까 샌드박스가 그 케어해 주는 거잖아. 침착맨은 엄청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쵸. 잘못 건든 거지. 그러니까 그 동안은 MCN이 그냥 못 모르는 애들, 어린 애들, 유튜브 시작하는 애들 이런 애들한테 장난질 했다면 창맨이 형 그게 아니거든. 그치. 유튜브에 워낙 큰 인물이고 대충 한 거야. 그래서 그냥 하던데도 원래. 그래서 창맨이 형 빡쳤지. 근데 빡쳤는데 그 형이 원래 화를 잘 안 내는 성격인데 또 꼬리 자르게 됐어. 맞아. 매니저한테 그래서. 책임을 전가했어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나셨지. 웹툰계에서도 그 계약을 제대로 이제 제약서를 제대로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웹툰 작가들이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컨텐츠를 뺏기는 경우들이 있었대요. 그런 경우를 이제 모기 빤다 약간 이런 속어를 썼는데 이제 MCN 같은 경우에도 크리에이터들한테 모기 빤다 라는 이런 드립이 유행할 정도로 크리에이터들한테 빨아갈 건 다 빨아가고 케어는 안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침착맨 님이 빡친 거지. 그 댓글 개웃긴데. 응. 일진맨 빡쳤다는 소문에 미리 빵 사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위에서 뒷광고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서 이제 발의한다고 해요. 시행한다고 해요. 여기서 사업자를 이제 명시했는데요. 통상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들을 의미하지만 이제 공정위에서는 그 수익을 얻은 인플루언서들도 사업자로 본다고 해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들, 광고를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준 인플루언서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법도 생겨가지고 이제 유튜브 뒷광고는 앞으로 조금 더 하기 힘들어질 거라는 전망이고요. 이제 거의 마무리할 지점에서 그 마무리 넘어가기 전에 네. 하려던 말이 뭐야? 아니 A partir do momento non se reconnaît dans tipo le sauter. MCN이라는 게 네. 사실은 왜 필요할까 싶거든요. 물론 이 업계 자체가 굉장히 커진 마당에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MCN 뜻 자체가 1인 콘텐츠 제작자의 영상 제작을 도와주는 그런 업체인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사나 소속사. 근데 1인 콘텐츠 제작자를 도우면은 그게 무슨 1인 콘텐츠야, 여러 콘텐츠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MCN이라는 개념이 원래
옛날부터 있었고 이게 새로운 개념이 아니잖아요. 전혀 그냥 아, 그죠. 조금 계속 뉴미디어 바뀌어왔어. MCN이 처음에 나왔을 때 용어 나왔을 때 뉴미디어에서 파생되는 개념이라 해서 뭔가 새로운 개념을 생각했는데 이게 전혀 아니라 그냥 기획사인 개념이잖아요. 에이전트 개념.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근데 그 1인한테 왜 하냐라고 하는 거는 약간 그 연예 기획사한테도 연예인들한테도 그냥 너네 1인 기획사 차리면 되지 왜 케어받냐라는 거랑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그거는 방송사 대 유튜브의 얘기니까 그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방송사에서 활동하는 연예인들은 뭐 소속사의 케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방송 업계 나름의 또 그러한 뭐 그런 세력 싸움이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유튜브는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 그 사람들은 이미 유튜브 이 알고리즘 속에서 혼자 잘 살아남은 사람들이잖아. 근데 단지 콘텐츠의 때가를 조금 더 좋게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그치. 이렇게 그럼 기생하는 거잖아 이 사람들한테서. 그치. 그런 구조기 때문에 지금 MCN의 문제들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 거야. 근데 또 그런 거 있어. 개인이 하다 보면 자신이 그 못하는 영역도 있을 거고 그치. 아니면 얘가 선을 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거를 회사에서 관리를 해주는 거지. 그냥 웹툰 PD가 따로 있고 웹툰 작가가 있듯이. 근데 지금 회사가 사고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샌드박스가 문제지. 사업 구조 자체가 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 아닌가 하는 거죠. 아까도 그랬지만 내 생각에는 샌드박스가 그 약간 기존에 있는 기획사나 에이전트처럼 뭔가 경험가 있고 노하우가 있고 제대로 된 방식이 아니라 진짜 그냥 애들 장난치려고 한 것 같은 느낌이. 하여튼 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 자기들이 방송 진짜 때가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이제 보장해 주는 거죠. MCN에서. 어쨌든 그래서 아까 수익 구조를 봤지만 수익 구조가 유튜버한테 많이 쏠려 있어요. 그래서 자기 MCN은 따가는 게 얼마 없어. 그래가지고 수익 구조 자체가 많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어야 원래 돼. 그 노하우가 이러면 광고 수익 말고 이렇게 광고 수익을 받아서 그 MCN이 수익을 내는 거 말고 다른 거를 막 기획했겠지. 그치. 자기 네. 채널에서 뭔가를 하던가.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게 안 되니까 그런 경력과 노하우가 전혀 없으니까 그치. 그냥 애들 모아놓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콘텐츠 때가를 좋게 해주는 것도 사실은 방송 기기 세팅해주고 카메라 지원해주고 약간 그치. 이런 거지. 자막 넣는 것도 네. 뭐 폰트 대신 사주겠지. 그거. 그쪽에서 하나? 아니잖아. 밑에 더 아래 단계의 직원이 하잖아. 그치. 하청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제 MCN에 별로 자기가 도움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거기서 탈퇴하기도 했어요. 솔직히 뭐 잘 모르겠어. 왜 있어야 하는지. 잘 되면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문제가 좀 많다. 어차피 지금 이게 새로 생긴 업체잖아요. 어쨌든 새로 생긴 뭐라 그럴까 새로운 사업 영역. 사업 영역. 그치? 그러니까 난 이 시장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인 게 이거 완전히 그냥 사람 장사 아니야. 인간 시장이죠. 그쵸. 인력소. 그냥 데꼬만 있는 거잖아. 이게 무슨 메리트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니까. 여기서 뭘 더 나아가야 될지. 그냥 데꼬만 있는 거야 진짜. 많이 데꼬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지금. 지금 아니 개 모임도 아니고 개 모임은 개금이라도 걷지. 이거 뭔지 모르겠네 이거. 뭐 그냥 많이 광고 데꼬는 거 같은 아니야. 거 그 사람들이 뭐 TV 광고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러면은 그 광고 수익을 떼갖고 약간 이런 결국에 뭐 연예 기획사랑 똑같은 샌드박스 거예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크리에이터가 유튜브뿐만 아니라 방송국에도 진출할 수 있게 방송 프로그램 연결하기도 해주고 다이아 TV. 나 이런 것까지만 했는데 아직 모르겠어. 아직 뭐 진행된 게 아니니까 이게 사업이 얼마나 걸음걸이가 많이 간 게 아니라서. 하여튼 조금 거품이 껴있다. 전 세계적으로 MCN 사업들이 되게 많이 망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MCN 여러 회사들이 나왔는데 자금난으로 다 그 파업이래. 도산을 했다 그래요. 근데 난 이 문제에서 제일 화나는 거는 뒷광고도 먹으러 이게 아니라 언론이 쓰레기야. 언론이 아주 이번에 쓰레기 같은 짓을 했어. 뭐예요? 찌양 죽였잖아. 아 언론이 아주 대놓고 찌양을 죽인 거거든.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기사 올려버려가지고. 바로 기사를 올렸는데 굉장히 악의적으로 올렸어. 그죠 나도 봤어. 난 찌양의 구독자도 아니고 팬도 아니고 영상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정말 그래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언론이 이번 기회에
유튜버를 잡겠다고. 왜냐 지들이 안 되니까. 유튜브의 수익 구조 개선 문제가 제일 급선무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왜냐면 이 수익 구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편법을 통하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수익 구조를 개정할 생각은 없고 이거를 먼저 도끼로 찍어버리면 어떡하냐 이 말입니다. 수익 구조라는 게 어떤 수익 구조?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광고 수익? 그 유튜브하고 크리에이터 간의 수익 구조가 안 좋다며. 그러니까 유튜브가 많이 가져가는 구조라며. 네. 불투명하고 그 유튜브 구글에서도 공개도 안 한다고 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뭐 뒷광고를 받든 협찬을 받든 해서 자기들 수익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됐잖아. 그래서 근데 그 유튜브 수익 구조 때문에 고름이 생겨서 고름이 커지는 거를 그냥 쌍만 자른 느낌? 그러니까 딱지가 계속 생기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밴드를 붙이는 거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유튜브에 관한 거다 보니까 유튜브에 대한 그 뭐지 광고 수익 구조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아무튼 나는 언론이 정말 나빴다. 원래 나쁜 건 맞는데 그러면 본인 얘기는 그럼 유튜브도 잘못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유튜브도 잘못이 있지. 교부에게 점점 커지는데요, 일이? 아 그냥 내 의견이 그냥 평화로운 시장에 응. 왜 갑자기 왜 기업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런 기획사가 끼어드느냐? MCN이 그지? 그 추천해 주는 거 유튜브 추천하는 거 썼잖아요 저번에. 그 막 욕서서 쓴 거 한 거. 뭐야? 장문 시험인가? 자소서인가? 아 응. 응. 그것도 PPL이야? 아니지. 여기까지입니다. 아 몰라 하여튼. 그 남의 회사 시험 문제 공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디인지 말하는데? 그래. 그런 경우에요. 깜짝 놀랐네.